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층공학 실습 2장 이산신호 필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산신호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이산신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 이산신호를 좀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필터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내용이 방대한데 우리가 좀 최소한으로 좀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필터를 설계하거나 하는 데에서는 여기선 다루지는 않고 단순히 우리가 필터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고 한번 써보는 시간, 그리고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만 좀 논의를 해본다는 점, 그런 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산시간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샘플링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는 시간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샘플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샘플링 시간을 좀 더 촘촘하게 하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또 얻을 수가 있겠고요. 대신은 이제 샘플링 시간을 너무 작게 해버리면은 용량이 많아지는 그런 치명적인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샘플링 시간을 역수로 만들면 샘플링 주파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도 아마 곧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 건지를 한번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호를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 그냥 합성 신호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성 신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 주파수 성분이 섞여 있는 신호. 근데 임의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요 합성 신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T와 XT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노이즈라고 하는 게 분야마다 좀 다릅니다. 분야마다. 자, 대부분은 어떻게 보실 거냐면은, 자, 이 큰 사인파가 주로 많이 보이시죠? 그쵸? 큰 사인파가 좀 많이 보이고, 이 자글자글한 이 파형은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실 겁니다. 물론 노이즈가 맞아요. 하지만 반대도 노이즈입니다. 반대로. 반대로 난 짜글짜글한 거를 초점을 해가지고 분석을 할 거야. 근데, 이게 긴 게 뭔가 나타났네? 그러면은 긴 이 파란색에 대한 신호가 바로 노이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이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신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불필요한 신호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분리를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신호를 이제 노이즈를 없앤다라든지 노이즈를 뭐 분리시킨다든지 다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사실은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두 가지 신호가 더해진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록색은 뭐냐면 저주파 신호고요. 파란색은 고주파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만 노이즈가 아니에요. 자, 고주파 신호만 노이즈가 아니고 저주파도 노이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석하는 대상이 만약에 초록색이다 라고 하면은 파란색이 노이즈가 되는 거고요. 내가 분석하는 대상이 파란색이다 라고 하면은 초록색이 노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분석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잡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에 필요하지 않는 주파수 성분의 신호를 이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점에 따라서는 아까처럼 저주파가 노이즈가 될 수도 있고 고주파 신호가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합성 신호를 다음과 같이 분리를 시켜주는 게 가장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분리를 하기 위해서 뭐를 배우냐면은 다음 장에서 보여주겠지만은 필터라는 걸 배웁니다. 필터.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필터라는 걸 한번 볼게요. 필터. 자, 그래서 필터라고 하는 것은 정수기에서도 많이 쓰고 커피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냥 커피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커피를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커피를 한번 볼게요. 자, 커피를 보면은, 자, 지금 물을 부었죠. 그렇죠? 물을 부었고 여기에는 커피 가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들어간 거냐면은 물과 커피 분말이 같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거름망이죠. 이 거름망. 이 거름망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필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은 뭐예요? 커피의 원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커피 찌꺼기가 뭐냐면은 이 찌꺼기가 이게 노이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를 잘 설계해 줘야 되냐면 이 거름망을 잘 설계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념이 필터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따져주면은, 자, 이게 이제 신호로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신호가 있습니다. XT라는 신호. 이게 막 섞여 있는 신호예요. 10Hz에서 1000Hz까지 예를 들자면은 아마 원래 신호가 막 섞여 있는데 나는 고주파수는 다 버리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50Hz까지만 분석을 할 거야.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써야 되나? 필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필터는 이제 수학적인 개념으로 또 필터에 대한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이제 충격 응답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필터 함수입니다. 필터 함수. 그래서 통신에서는 이거를 필터 함수라고 하고 이걸 이제 기계 계열로 바라보는 거는 이제 단위 충격 응답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충격 응답 함수를 이제 뭐 FFT를 하거나 하면은 이걸 이제 전달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지금 가지는 않고 이제 필터 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50Hz 이하의 신호만 통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X를 수학적으로는 이게 합성곱을 한 겁니다. 합성곱. 합성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50Hz 이상의 신호는 잡음으로 강조한다. 커피 찌꺼기를 강조한다라고 해서 가공이 되면 이제 YT가 되는 거고요. 그 YT는 10Hz에서 50Hz의 신호만 깨끗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관점에 따라서는 50Hz 이하를 노이즈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터의 개념인 겁니다. 자, 필터를 쓰는 목적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음 진동이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노면 진동 대역이 한 500Hz 미만까지를 이제 노면 진동 대역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좀 높게도 볼 수도 있고요. 소음 대역 같은 경우에는 2500Hz까지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더 높은 경우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스킬 노이즈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더 높은 주파수도 우리 봐줄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그쪽에서도 소음이 되게 크기 때문에. 자, 여하튼 간에 필터의 목적은 원하는 주파수 대역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을 때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터의 종류는 응용된 필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응용된 필터는 아래에 있는 필터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필터를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 필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엄청 크게는 두 가지인 건데, 자,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는 저주파가 통과가 되는 거고요. 하이패스 필터는 고주파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파 통과 필터는 고주파를 노이즈로 본 겁니다. 자, 고주파 통과 필터는 저주파를 노이즈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소음 진동을 좀 하는 쪽은 이제 대체적으로는 고주파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제어 쪽 하시는 모션 제어 하시는 분들은 고주파를 다 노이즈로 좀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를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뭐 이쪽 분야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만 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대체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바로 대역 통과 필터예요. 밴드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중간 대역만 뽑아 본다라는 거고 나머지 중간 영역을 제외한 겉에 있는 영역은 다 노이즈로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역 통과 필터는 사실은 저주파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필터를 쓰는 게 아까 XT가 YT로 이게 바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중간에 제가 필터 함수 HT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두 가지에 어떤 연산이 있길래 Y가 나오냐? 그게 바로 합성곱입니다. 네, 합성곱은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손으로 계산하는 게 그게 크게 물론 중요는 합니다. 중요는 하지만은 우리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원리만 대충 알고 더 실무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좀 내용을 좀 뺐어요. 자, 그럼 합성검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YT. 자, XT와 필터 함수를 합성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0에서부터 t까지 x타우에 ht-타우 d타우 요거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뭐가 계산이 나오냐면은 yt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가 된 영역. 그래서 오메가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한번 볼게요. 자, x 오메가의 함수가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 함수가 로패스 필터라고 하면은 저주파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저주파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 다 깎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깎인 영역을 필터링된 주파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석은 이 저주파만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시간으로 영역으로 보면 합성곱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곱과 이 시간 합성곱을 전체적인 것을 풀이의 변화를 해주면은 이 합성곱이 어떻게 바뀌냐면 깔끔하게 그냥 곱셈으로 바뀝니다. 마치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좀 바뀌어요. 중간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달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퍼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라지 h는 이제 트랜스퍼 펑션 전달함수라는 표현을 쓰고 스몰 ht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임펄스 펑션 충격 응답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이 좀 정확한 영어 표현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이상하네요. 리스폰스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폰스 펑션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 응답 함수는 이제 분야마다 좀 달라요. 이제 신호 처리 영역에서는 이걸 필터 함수로 좀 쓰는 거고요. 이제 동력학에서는 이 충격 응답 함수가 뭐냐면은 전달 함수 개념으로 씁니다. 기계 시스템의 질량 감색 강성을 모델링을 해서 이 응답을 계산할 때 좀 쓴다. 사실은 옛날 개념이에요. 옛날 개념. 그래서 동력학에서는 사실은 요새는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신호 처리하는 분야에서는 이 HT를 또 조율을 하고 가공하는 게 계속 이제 좀 쓰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필터 함수를 잘 설계를 해야지 이제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를 좀 뽑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주파 통과 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고주파 통과 필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충격 함수가 있겠죠. 대역 통과 필터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리에 트랜스폼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상적인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으로 풀지는 않을 거고 이거 매틀렛 함수로 쓸 겁니다. 그래서 로패스 필터,
로패스 펑션, 하이패스 펑션을 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함수 설명을 하면은 x는 필터 전에 신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패스는 주파수 기준. 내가 50Hz를 이하를 할 건지 이상을 할 건지 이 기준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fs는 샘플링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럴 때 씁니다. 이게 샘플링 주파수 은근히 잘 쓰는 게 이제 시간 간격, 이제 샘플링 타임을 잘 안 넣고요. 샘플링 주파수로 넣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밴드패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영역을 두 개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하한값과 상한값 두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 신호를 필터로 분리해봐라. 그래서 2Hz와 100Hz 요거 아까 문제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합성 신호는 이렇게 되고요. 분리 신호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Hz짜리고 요게 이제 100Hz짜리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하실 때 그냥 이게 나눠가지고 그냥 이게 그리시는 Y1과 Y2 그냥 그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X를 신호를 먼저 만들어주고 아까 메틀레 함수 로패스와 하이패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0에서부터 1초까지고 샘플링 타임은 0.001 0.1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호에 대한 예상 답변을 보면은 Y1 같은 경우에는 2Hz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Y2 같은 경우에는 100Hz. 그래서 2Hz와 100Hz 이렇게 예상되는 신호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 XT를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예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XT가 측정 대상이기 때문에 몰라요, 잘.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수식으로 분리가 안 되겠죠. 그렇죠? 단순하게. 그래서 함수를 써가지고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Hz와 이제 100Hz를 분리하는 그 기준은 이 중간에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50Hz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한 30Hz, 10Hz 상관없습니다. 이 중간 값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99라든지 3Hz는 안 되겠죠. 먼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경험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20Hz로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원래 있는 함수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로우패스, 하이패스 X가 들어가서 Y1과 Y2를 뽑고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메틀릭 결과로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딱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Y1은 뒤에서 볼게요. Y1은 로우패스 필터를 썼고요. Y2는 하이패스 필터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쓴 결과를 도시해 보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 끝에 약간의 노이즈가 있죠.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 노이즈가 있는데 이런 노이즈는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호를 가공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발생을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함수가 잘 분리가 됐죠. 그죠? 분리가 됐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2Hz와 100Hz, 420Hz 이 세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Hz, 420Hz는 각각 저주파, 고주파로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가운데는 뭐예요? 대역 통과 필터를 씌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밴드패스 필터를 씌워줘서 한 80에서 120 사이 10Hz, 300Hz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거는 딱히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이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매틀렉 함수는 다음과 같이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필터를 씌워줘서 그림을 그려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준 결과 이제 Y1, Y2, Y3가 이렇게 잘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끝에서는 좀 노이즈가 계속 있기는 있지만은 이 정도더라도 훌륭하게 분리가 됐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바로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좀 확인이 좀 바로 보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분들을 좀 분리도 할 수도 있고, 이런 필터를 좀 써서 실험에 좀 많이 좀 사용을 합니다. 실험에 많이 써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만 좀 초점을 둬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도 실험에 있는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돌린다기보다는 이렇게 필터를 씌워서 돌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해석적으로 좀 안정적인 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필터들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긴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